여러분, 혹시 깻잎을 자주 드시나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쌈으로 드시거나 장아찌로 담가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건강을 위해 드시는 깻잎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한 70대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깻잎을 정말 좋아하셔서 매일 식사 때마다 빠짐없이 드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심지어 다리가 자주 붓는 증상까지 생기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받으셨죠.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깻잎은 분명 몸에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드시거나 특정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 중 약 43%가 건강식품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 먹으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깻잎처럼 향이 강하고 성질이 뚜렷한 식품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깻잎을 제대로 활용해서 막힌 혈관도 뚫고 신장 건강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올라올 건강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집 거실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혹시 산책하시면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지 꼭 알려주세요. 댓글로 소통하는 게 정말 즐겁거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병원 가봤자 나이 탓이라고 하더라.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실제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수치상으로는 정상이라는 얘기만 듣고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건 절대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를 겪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회복도 빠르지 않고 예전에 잘 먹던 음식도 갑자기 안 맞을 수 있죠.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노화 과정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봐드리면서 정말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특히 식습관과 관련된 문제들이 참 많았어요. 좋다는 음식을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건강이 나빠지신 분들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깻잎과 관련된 사례가 유독 많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깻잎은 향이 강하고 성질이 뚜렷한 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고 드시면 약이 되지만 모르고 드시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분의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김 할머니는 올해 72살이십니다.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도 빠짐없이 챙겨보시고 좋다는 음식은 꼭 드시려고 노력하셨어요. 어느 날 깻잎이 혈관 건강에 좋다는 방송을 보셨대요. 그날부터 김 할머니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깻잎을 드셨습니다. 쌈으로도 먹고 장아찌로도 담가서 드셨죠. 심지어 깻잎차까지 만들어 드셨다고 합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기분도 좋고 몸도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역시 좋은 음식은 다르구나 하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면서부터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속이 자꾸 더부룩했어요. 식사를 하고 나면 배가 빵빵하게 부르고 트림도 자주 나왔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느낌이 계속됐죠. 처음엔 나이가 드니까 소화력이 떨어지는 건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증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과 발이 퉁퉁 붓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발목과 종아리 부분이 심하게 부었어요. 양말 자국이 깊게 패이고 신발도 평소보다 꽉 끼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할머니는 걱정이 되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혈액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나이가 드시면 순환이 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짜게 드시지 마시고 물을 많이 드세요. 라고만 말씀하셨답니다. 김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오셨지만 찝찝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검사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깻잎을 그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된다는 기사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제야 김할머니는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깻잎을 너무 많이 먹은 건 아닐까? 그래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상담을 하면서 자세히 여쭤보니 김할머니는 깻잎을 특정 음식들과 함께 드시고 계셨어요. 그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깻잎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깻잎은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하지만 모든 좋은 음식에는 적절한 섭취 방법이 있고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깻잎의 성질부터 이해해 볼까요? 깻잎은 우리 한방에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마치 난로 같은 거예요. 방이 추우면 난로를 켜면 따뜻하고 좋죠. 하지만 한여름에 난로를 켜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더워서 힘들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차가운 사람에게 깻잎은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죠. 하지만 원래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 깻잎을 과하게 먹으면 오히려 열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깻잎에는 특별한 성분들이 들어 있어요. 페릴알데하이드라는 성분이 대표적인데요. 이 성분은 항균 작용을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좋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분이 특정 음식의 성분과 만나면 소화를 방해하거나 영양소 흡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좋은 약도 다른 약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깻잎이라는 좋은 식품이 다른 음식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소화 능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아무거나 막 먹어도 소화가 잘 됐죠.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위장의 기능이 약해지고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도 떨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로 맞지 않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몸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어요. 김할머니의 경우가 딱 그랬습니다. 깻잎 자체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깻잎과 함께 드신 다른 음식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겁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조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깻잎을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깻잎은 제대로만 드시면 정말 훌륭한 건강식품입니다. 핵심은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지켜주시면 깻잎의 좋은 효능은 다 누리면서 부작용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일상에서 조금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깻잎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깻잎을 드시는 양과 빈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세 번째, 깻잎을 드시는 시간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제대로 실천하시면 깻잎이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고 신장 기능을 도와주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켜 줄 겁니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깻잎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깻잎에 들어있는 성분들은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하수구 청소를 하는 것처럼요. 막혀있던 혈관이 뚫리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지죠. 또한 깻잎은 신장에서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도와줍니다. 우리 신장은 몸속에 쓰레기를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이 기능이 약해지는데 깻잎이 이걸 도와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반드시 올바른 방법으로 드셔야 합니다. 잘못 드시면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고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깻잎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첫 번째 바로 조개류입니다. 특히 바지락, 굴, 홍합 같은 조개들이요. 왜 안 될까요? 조개류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깻잎은 따뜻한 성질이죠. 이 둘이 만나면 우리 위장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 얼음을 넣는 것과 비슷해요. 갑자기 온도 차이가 나면서 위장이 놀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화가 제대로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심하면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특히 어르신들은 위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조합을 먹어도 괜찮았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위장 운동도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질이 반대인 음식을 함께 먹으면 몸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실제로 저한테 오시는 분들 중에 깻잎 쌈을 먹으면서 조개탕을 함께 드시고 속이 안 좋아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본인은 왜 그런지 모르시죠? 깻잎도 좋고 조개도 좋은데 왜 속이 안 좋을까? 하시는데 바로 이 조합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조개를 아예 드시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조개는 조개대로 영양이 좋은 식품이니까요. 다만 깻잎과는 따로 드시라는 겁니다. 최소한 2~3시간은 간격을 두고 드세요. 아침에 조개를 드셨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깻잎을 드시는 식으로요. 두 번째 상극 음식은 바로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이건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침에 우유 한 잔 드시고 점심에 깻잎 쌈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건 다들 아시죠? 그런데 깻잎에 들어있는 특정 성분이 이 칼슘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옥살산이라는 성분인데요. 이게 칼슘과 결합하면서 몸에 흡수되지 않는 형태로 바뀌어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건강을 위해 드신 우유의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렇게 결합된 물질이 신장을 통과하면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오래 계속되면 신장 결석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시간과 깻잎을 드시는 시간을 최소 4~5시간은 띄워주세요. 치즈, 요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유제품이니까요. 아침에 요거트를 드셨다면 점심에는 깻잎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녁 때 드시는 게 낫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유와 깻잎을 함께 먹으면 소화도 잘 안 됩니다. 우유의 단백질과 깻잎의 성분이 만나면서 위장에서 뭉쳐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상극 음식,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오이입니다. 네? 오이요? 하고 놀라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쌈 싸 먹을 때 오이도 함께 먹는 게 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이게 사실은 최악의 조합입니다. 오이에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효소는 비타민C를 파괴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깻잎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깻잎의 비타민C가 오이의 효소에 의해 파괴되어 버립니다.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피부 건강에도 좋죠? 특히 어르신들은 비타민C가 부족하기 쉬운데 이렇게 파괴되어 버리면 정말 아까운 일입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경우가 바로 이 케이스였습니다. 할머니는 매 끼니마다 깻잎과 오이를 함께 드셨어요. 쌈을 싸 드실 때 항상 오이도 함께 넣으셨던 거죠. 건강을 위해 열심히 드신 깻잎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지 않았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영양소가 파괴되면서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이 부산물들이 몸속에 쌓이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붓기도 생기고 피로감도 느끼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오이를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오이도 좋은 식품이에요. 수분도 많고 칼륨도 풍부하죠. 다만 깻잎과는 절대 함께 먹지 마세요. 최소 3~4시간은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쌈을 싸 드실 때 오이 대신 다른 채소를 넣으세요. 당근이나 파프리카는 괜찮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깻잎과 함께 먹어도
영양소를 파괴하지 않아요. 자, 이제 깻잎을 제대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천천히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깻잎을 드시는 양입니다. 하루에 몇 장 정도가 적당할까요? 건강한 성인 기준으로 하루 10장에서 15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이것보다 조금 줄이시는 게 좋아요. 하루 5장에서 10장 정도면 충분합니다. 에이, 겨우 그 정도로 효과가 있을까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적게 먹더라도 꾸준히 제대로 드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드시는 게 몸에 훨씬 좋아요. 둘째, 깻잎을 언제 드시느냐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 때입니다. 왜 점심일까요? 우리 몸은 낮 시간대에 소화 기능이 가장 활발합니다. 위산 분비도 많고 장 운동도 활발하죠. 아침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침에는 위장이 아직 덜 깨어난 상태예요. 이때 향이 강한 깻잎을 먹으면 속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저녁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는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셋째, 깻잎을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생으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사실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생으로 드시면 비타민과 영양소가 그대로 살아 있어요. 하지만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살짝 데쳐서 드시면 소화는 편하지만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어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겁니다. 깻잎을 반으로 나눠서 드세요. 반은 생으로, 반은 살짝 데쳐서요. 데칠 때는 끓는 물에 10초 정도만 살짝 담갔다 빼세요.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갑니다. 넷째, 깻잎을 씻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깻잎을 대충 헹구고 드시는데 이건 좋지 않아요. 깻잎 표면에는 농약이나 먼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제대로 씻으려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흐르는 물에 잎을 한 장씩 펼쳐서 30초 정도 씻어주세요. 그 다음 식초를 탄 물에 5분 정도 담가두세요. 물 1리터에 식초 한 스푼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흐르는 물에 헹궈주세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이렇게 하면 농약도 제거되고 세균도 없앨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 깻잎을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깻잎은 금방 시들어 버리잖아요.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영양소도 빠르게 손실됩니다. 깻잎을 사오시면 바로 씻지 마세요. 물기가 있으면 더 빨리 상합니다. 대신 키친타월로 깻잎을 한 장씩 싸주세요. 그리고 밀폐 용기나 지퍼백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세요. 이렇게 하면 일주일 정도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먹기 직전에 필요한 만큼만 꺼내서 씻어 드세요. 미리 다 씻어두면 금방 물러지고 영양소도 손실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나 더 해야겠습니다. 깻잎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모든 분들께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특별히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깻잎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그 자체로는 좋은 일이죠. 하지만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이 깻잎을 과하게 드시면 혈압이 너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어지럽고 기운이 없고 심하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갑자기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깻잎을 하루 5장 이내로 제한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드리세요. 제가 깻잎을 좀 먹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고 여쭤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둘째,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깻잎에는 비타민 K가 들어있는데 이게 혈액 희석제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혈액 희석제는 피가 너무 굳지 않도록 하는 약입니다. 심장병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드시는 거죠. 그런데 비타민 K는 반대로 피를 굳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둘이 충돌하는 겁니다.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은 깻잎을 아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 드시고 싶으시면 주치의와 꼭 상담하세요. 약의 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셋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깻잎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칼륨이 좋지만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칼륨 배출이 잘 안 됩니다. 몸에 칼륨이 쌓이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신장 투석을 받으시는 분,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깻잎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 혈액 검사 결과를 보면서 드셔도 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넷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깻잎은 향이 강하고 자극적인 식품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이 드시면 속 쓰림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생깻잎보다는 살짝 데친 깻잎을 드세요. 그리고 양도 줄이시고요. 하루 서너 장 정도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식사 중간에 드시지 마시고 식사 끝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입니다. 평소에 얼굴이 자주 빨개지고 땀을 많이 흘리고 입이 마르고 변비가 있으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런 분들은 깻잎을 과하게 드시면 열이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깻잎을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드세요. 그리고 같이 차가운 성질의 채소를 함께 드시면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단, 앞서 말씀드린 상극 음식은 피하시고요. 자, 그럼 김순자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실천하셨습니다. 우선 깻잎과 조개, 우유, 오이를 함께 먹는 걸 중단하셨어요. 그리고 깻잎 섭취량을 하루 7장 정도로 줄이셨습니다. 점심때만 드시고 반은 생으로 반은 살짝 데쳐서 드셨어요. 씻는 방법도 제대로 하시고 보관도 신경 쓰셨습니다. 첫 일주일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조금 실망하셨대요. 뭐가 달라지는 건지 모르겠네 하고요. 하지만 저는 계속 하시라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몸의 변화는 천천히 일어나니까요. 2주째가 되면서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소화가 편해졌어요. 식사 후에 속이 더부룩하던 게 사라졌습니다. 트림도 덜 나오고 배도 편안해졌죠. 3주째에는 붓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발이 퉁퉁 붓던 게 많이 나아졌어요. 양말 자국도 예전만큼 깊게 패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훨씬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피부가 좋아졌어요. 얼굴색이 밝아지고 피부가 촉촉해졌습니다. 깻잎의 비타민이 제대로 흡수되면서 나타난 변화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운이 생겼다는 겁니다. 전에는 오후만 되면 피곤해서 누워있고 싶었대요. 하지만 이제는 오후에도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체력이 생겼습니다. 잠도 잘 오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자다가 자주 깼는데 이제는 푹 잘 수 있게 됐다고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한 느낌도 들고요. 2달쯤 지나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좋아졌어요. 특히 혈관 건강 관련 수치들이 개선됐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요즘 뭐 특별히 하시는 거 있으세요? 하고 물으셨답니다. 할머니는 자신감도 생기셨어요. 아, 내가 나이 들어도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구나 하는 걸 느끼신 거죠. 이제는 친구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가장 큰 변화는 할머니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전에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이제는 노력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도 생기셨고 취미생활도 다시 시작하셨대요. 중단했던 등산도 다시 하기 시작하셨답니다.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강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병이 없는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깻잎을 제대로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실천하면 더 좋은 생활 습관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첫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깻잎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려면 물이 필요합니다. 몸속 노폐물을 씻어내려면 물이 있어야 하거든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잠들기 전에 물 한 잔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만 해도 혈액순환이 훨씬 좋아집니다. 단, 한꺼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하루 30분 정도 가볍게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산책하듯이 천천히 걸으세요.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걷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됩니다. 특히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가볍게 걷는 게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평지를 걸으세요. 경사진 길이나 계단은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평평한 길을 천천히 꾸준히 걷는 게 제일 좋습니다. 셋째, 스트레칭을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기 전에 각각 10분 정도씩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온몸의 근육을 쭉쭉 펴주는 겁니다. 특히 다리 스트레칭이 중요합니다. 종아리 근육을 풀어주면 혈액순환에 큰 도움이 돼요. 의자에 앉아서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목과 어깨도 풀어주세요. 나이가 들면 목과 어깨가 굳기 쉽거든요. 고개를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단, 절대 빠르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부드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수면 습관을 개선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걸 좋아합니다.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화면의 불빛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대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거나 가벼운 책을 읽으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세요.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더우면 잠을 설치게 되거든요. 다섯째, 식사 습관도 중요합니다. 세 끼를 규칙적으로 드세요. 특히 아침을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먹어야 하루 종일 에너지가 생깁니다.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한 입에 30번 정도 씹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 흡수도 잘 됩니다. 급하게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위에 부담만 갑니다. 짜게 먹지 마세요.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붓기를 유발합니다. 국물 음식은 건더기만 건져 드시고 국물은 조금만 드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염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째, 스트레스 관리를 하세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혈압도 올리고 혈관도 망가뜨리고 면역력도 떨어뜨립니다.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뭐든 좋습니다. 즐거운 일을 하루에 한 가지씩 하세요. 친구들과 자주 만나서 수다 떠는 것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웃음이 많을수록 건강에 좋아요. 웃으면 엔도르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기분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일곱째, 햇볕을 쬐세요. 하루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됩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가 햇볕을 쬐기 좋은 시간입니다. 얼굴과 팔을 햇볕에 노출시키세요. 단, 너무 오래 쬐면 피부에 안 좋으니까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깻잎은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신장을 도와주고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켜줍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드셔야 합니다. 깻잎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기억하시죠? 조개류, 우유와 유제품, 그리고 오이입니다. 이 3가지만 피해도 대부분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 5장에서 10장 정도 점심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은 생으로, 반은 살짝 데쳐서 드세요. 제대로 씻고 제대로 보관하세요. 혈압약이나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 신장이 안 좋으신 분, 위가 약하신 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세요.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고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깻잎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볍게 운동하고 잘 자고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이 모든 게 함께 어우러져야 진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이 탓으로 포기하지 마세요. 60이든 70이든 80이든 노력하면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그랬듯이요. 할머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평범한 어르신이었어요. 그런 할머니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 오늘 점심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깻잎을 제대로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써야 하나 하고 귀찮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해보세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소화가 편해지고 붓기가 빠지고 기운이 생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때의 기쁨, 그때의 자신감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아침 개운하게 일어나세요. 그리고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